자, 청주고 시험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17문항이에요. 보통 학교에 비하면 문항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렇죠? 근데 1번서부터 8번까지는 쭉 눈으로 스캔을 해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항상 시험은 있잖아? 순간적으로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면서 막히는 문제들이나 혹은 시간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소요해야 되는 문항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지.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게 누구냐면 7번 문항입니다. 맞나요? 7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말로만 정리해 볼게요. 7번 문제를 보면 m이 유리수일 때 2차 방정식이 항상 유리수인 근을 가지도록 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안 쓰려고 했는데 잘 봐요. 지금 어떤 2차 방정식을 주어졌어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4mx 더하기 3m제곱 빼기 2m은 k다 라는 말이 나오죠. 맞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 k까지 만약에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k는 0. 맞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x로 안 묶여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로 묶으면 1-mx 더하기 3m제곱 빼기 2m 빼기 k는 0. 이렇게 되어야 깔끔한 2차 방정식인 거지?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였다고? 이놈이 항상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유리수인 근을 갖도록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근에 대한 조건은 판별식과 근과계수관계밖에 없는데 판별식 안에서 혹은 근과계수관계 안에서 유리수라는 어떤 특정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일반화시켜서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요. 맞아 안 맞아? 뭐 특별히 뭐 공식처럼 막 암기하고 이런 거 없잖아. 맞죠? 근데 모든 조건은 다 근의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니? 그럼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걸 살짝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근이 이랬으니까 근을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봐. 이 근이 유리수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인 거야 얘들아. 이해가 돼요?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가 사라지려면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잖아요. 걔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요. 다음 2차 방식의 근이 유리수인 근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은 근의 공식으로 실제로 내가 근을 썼다라고 하시면 루트 값이 사라져야 된다. 그렇다고 내 맘대로 막 지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가 뭐가 되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네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놈의 판별식 D를 먼저 쓰고 맞지? 이 판별식을 써야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나올 거 아니니? 이해됐어 안 됐어? 이놈의 판별식을 먼저 쓸게. 그걸 선생님 D1이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D1 자체를 쭉 정리해 보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어야 하므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므로. 맞죠? 지금 B제곱 물론 짝수차 판별식 쓰겠지만 B'E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다 M에 관한 식으로 들어갈 거고 M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겠니? 2차식이 나오겠구나라고 상상이 되잖아. 걔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놈의 뭐가? 판별식이. 이해되죠?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식 정리한 다음 판별식 쓰고 정리된 식에 또 판별식을 쓰셔서 그 값이 는 얼마다? 0이다. D의 D는 0이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놓칠 수도 있어서 점검만 한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8번 당연히 쉽고요. 그쵸? 8번은 거듭제곱 주기 하는 거니까 9번은 너무너무 자주 한 거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출 거의 초반이니까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px라는 식을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 빼기 1이다. 나 문제 잘못 쓰면 얘기해줘.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다. 그 다음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알파다. 지금 제가 검산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간단히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문제는 여기죠. 그 px를 누구로 나눠라?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 하겠다. 맞나요? 그럼 얘는 검산식 써야죠. 몫은 모르겠으니까 QX. 얘 지금 3차니까 나머지 몇 차? 2차.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시고 요 놈이 나의 목표인 바로 뭐다? RX인 상황이죠. 맞죠? 그런 다음 문제에서 조건으로 하나 더 주어진 건 R1은 2알파. 이때 R0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세요. 그럼 나보고 알파도 구하고 RX도 구하라는 거잖아. 맞니? 그럼 배운 대로, 우리 공부한 대로 하는 거야. 자, 보통은 검산식을 쓰고 는영하고 대입하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는영 해보면 대입할 거리가 한 개밖에 없죠. 내가 구하고 싶은 미시수는 작업하치 몇 개인데? 3개인데. 그럼 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치 대입으로 얘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거다. 그러면 수치 대입이 안 되니 개수 비교. 즉 묶어라. 항상 뭐로 나누었을 때 지금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다 라는 말은 얘로 묶고 남는 놈이 얘라는 뜻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 주어진 식을 얘로 묶어보면 얘로 묶고 남는 놈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몫은 당연히 얘로 묶여 안 묶여? 묶일 거고 남는 놈이 여기는 없을 거잖니. 그럼 굳이 뭐하러 써? 또 힘들게. 맞지? 나는 지금부터 이 식 통째로를 얘로 묶을 거라고요. 맞아요? 얘로 묶고 남는 놈을 쓰고 싶다고요.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얘로 묶고 남는 놈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얘로 묶어. 맞지? 묶으면 대빵이 AX제곱이니까 당연히 앞에 A를 붙여야 되겠지? 이만큼이 묶고 남는 놈이 있을 건데 그 남는 놈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지. 맞지? X 빼기 1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미지수 3개였던 게 몇 개로 바뀌었다?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대입할 거리. 대입할 거. 자, px에다가 는영된 x값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p-1이 곧 뭐라는 거죠? 알파라는 거죠? 숫자로 정확히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럼 그놈은 여기서도 해야 될 거 아니니?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사라졌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맞아요? 그럼 1 빼기 1 사라지고 3a. 여기다가 빼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됐어요?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5 이렇게 나왔으면 벌써 끝난 건데 얘가 5일 거니까 A 값이 완성되면서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건데 얘는 미지수가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알려준 거야. 보이지? R1은 2알파래. 그럼 얘가 RX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이해가 되고 있지? 요거 계산하는 중이에요. 맞아요? 1 집어넣어 주니까 5A.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사라져. 그놈이 는 얼마다? 2알파. 되셨죠? 요거랑 두 식을 서로 뭐 해주시면 연립해 주시면 A하고 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A에다가 4를 집어넣고 RX 완성. 문제에서 원하는 건 R0 빼기 알파 이걸 구하라고 물은 거라 최종 정답은 1이 나온다. 마지막 장계산은 니들이 해도 되지? 워낙 많이 하던 거야. 그지? 묻는 마지막만 좀 달라진 것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10번. 자, 내가 지금 차례대로 사실 다 풀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푼 거 안에서 선생님이 잠깐만 이렇게 볼게. 지금 17번까지 쭉 보다 보니까 11번까지는 대부분 다 익숙한 듯한데 왜 이 시험지가 체감 난이도가 높은지를 잠깐만 얘기할게요. 보통 너네가 시험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뭐로 결정하는 거냐면 진짜 고난이도 문제는 한 시험지당 진짜 고난이도가 모든 시험지에 다 나오진 않아. 좀 빡빡하거나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어느 학교나 어렵게 내는 학교나 쉬운 학교나 늘 두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는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완전 극난이도의 고난이도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든 학교에 다 있진 않아요. 근데 나온다면 최대 대부분 두 문항을 냅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이 너무 쉽게 나왔어. 난이도가 다 중하야. 그럼 너네들이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 아 선생님 이번에 그거 하나 빼고 2개 빼고 다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푸는데 시간 소요가 많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지? 근데 그 두 문제가 이미 어려운 상태에서 남아있는 문제가 다 중상 난이도로 빡빡해. 어디서 보던 건데 막상 들이대서 푸니까 계산이 겁나 복잡하고. 이해돼요? 어서 보던 건데 묘하게 뭔가 다르고 이래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학교 지금 청고 시험지가 어려웠던 이유는 벌써
진짜 고난이도 문제는 몇 번 같아? 진짜 고난이도 문제는 17번, 16번이에요. 맨 끝에 딱 넣어놨어요. 16번, 17번만 고난이도야. 그래도 조금 하나를 더 붙이자면 12번 정도? 12, 16, 17? 근데 남은 문제들도 빡빡한 게 너무 많아. 보던 거 같은데 묘하게 다른 것도 너무 많아. 그게 벌써 어디부터 시작된 거야? 7번도 살짝 그렇지? 맞잖아요. 순간적으로 7번도 어떻게 해야 되지? 유리수인근이 뭐지? 이렇게 버벅대면서 시간을 썼다. 그러면 벌써 뒷문제에서 마음이 급해지겠죠? 8번, 9번 어떻게 넘어가요? 9번도 못하는 애들은 못하잖아요. 제가 이 유형은 10학교 중에 8개 학교 이상은 나온다고 했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니까요. 또 나온 거예요. 공부만 제대로 됐으면 고민 안 했겠죠. 공부가 덜 됐으니까 얘가 안 풀리는 거야, 보통은. 그래도 9번까진 갔어. 그리고 10번을 딱 넘어가잖아? 10번에서 당황을 하는 거야. 10번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익숙한 그림은 보통 어떤 거니? 이런 그림이 익숙한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전체 풀로 다 주어져 있구나. 맞아요? 맞잖아요. 이걸 뭐 돌려서 그리기도 하고. 그럼 중요한 거는 보통 미지수를 잡을 때 닮은 비를 이용한다는 게 보통 핵심 아니에요? 1대 2다 뭐 이런 거? 그럼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2x? 그럼 이만큼이 1이었으니까 요만큼의 길은 1-2x? 이해가 되죠? 이거 반절만 있었다고 해보면 요만큼의 넓이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변의 길이 찾아서 넓이 이렇게 써주면 풀리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이 문제는 그림이 애들이 벌써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이걸 보고 순간 하면서 당황한 거예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H라 하겠다. 이만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맞나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그거잖아요. A, B, C가 있었고 A, H의 길이는 2, B, C의 길이는 5, 그 다음 중간에 P하고 Q가 있는데 이 PQ는 B, C와 나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2, 5 알려주고 그 상태에서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하고 물었다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 거야. 하던 방식이 뭔데? 이거 넓이 구하고 싶은데 얘랑 나란하면 나는 이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니? 맞잖아. 근데 닮은 비는 어떻게 써야 돼? 2대 5로 써야 돼. 그래 안 그래? 2대 5로 써야 돼. 그러면 여기가 2x면 이거 뭐야? 5x인 거지. 이해가 되죠? 얘를 내가 2x라고 쓰면 이렇게 물결 친 거 요만큼은 5x인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 넓이 구하려면 밑변을 알았으니까 누구만 알면 돼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가 안 나온 거야. 요 그림만 있으면 내가 아는 그림인데. 맞아 안 맞아? 요 그림만 있으면. 괜찮지? 그러면 높이가 결국 뭐가 됐어요? 전체가 2였으니까 요 길이는 2 마이너스 뭐죠? 5x였죠. 이해되죠? 2x. 요거 빼면 요 길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넓이는 5x 곱하기 2 마이너스 2x 정리하셔서 완전 제곱을 바꿔주시면 정답. 이해돼? 그러니까 보던 거 같은데 순간적으로 하고 안 보인 거야. 이 보조선 하나만 빼놨더니. 시간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벌써 10번까지 이렇게 시간 많이 쓰면 이제 뒤에가 막 난리가 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거리가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웬만하면 다 풀이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번도 볼게요. 11번도 당연히 풀릴 것 같잖아요. 당연히 풀릴 것 같은데 연산이 무조건 노가다성으로 무언가를 되게 복잡하게 풀려고 그러면 시간을 엄청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 이놈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겠습니다. 근을 알려줬으니 이 근을 주어진 식에 뭐 할 수도 있고 대입. 맞죠?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0. 또는 동치관계식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의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 뭐 너네가 잘 하고 있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 뭐 이런 걸 쓸 수도 당연히 있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세요. fn이라는 애를 지금부터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라 할 때 K라는 놈은 하면서 엄청 복잡하게 선생님 이거 다 안 쓴다? F4분의 F3 더하기 F5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F5분의 F4 더하기 F6 구해서 곱하라 그리고 K값 구하라 이거 맞죠? 이해돼요? 그럼 fx 여기에다가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하면서 여기다 수식을 써야 되는 거 맞지? 그 식을 선생님 대입해서 여기다 써볼게.
공간사 F4예요. 분모의 F4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이었겠죠? 분자는 F3 더하기 F5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이었겠네요. 됐나요? 또 곱하기. 여기는 F5예요. 그러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분자는 F4하고 F6.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더하기 알파의 6제곱 베타의 6제곱. 여기까지는 애들이 다 알겠죠? 맞죠? 그리고 두근의 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 곱셈공식 변형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 야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아? 곱셈공식 변형을 세상에 3차, 4차, 5차, 6차까지 다 낸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나? 근데 너무 과하지 않아? 머리를 좀 씁시다. 분수식이잖아요? 가장 이 식이 심플해지려면 약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약분이 돼야 가장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양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대입하는 순간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묶을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파로만 해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얼마?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기 알파 세제곱과 여기 알파 5제곱을 볼까요? 봤어요? 이거 알파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뭐지? 알파 제곱. 여기 있네. 봤어? 1 더하기 알파 제곱. 여기 있잖아. 또요. 파란 색깔로 할게요. 베타 세제곱, 베타 5제곱이니까 똑같이 베타의 세제곱, 괄호 열고 1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3베타. 이해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알파잖아. 얘가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베타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알파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알파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베타 4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준다면 요렇게 될 거니까. 맞죠?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약분되면서 뭐 남았죠? 마이너스 3이야. 이해하셨어요? 곱셈공식 변형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얘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요거 2개 보세요. 뭐로 묶어요? 알파 4제곱으로 묶으면 이제 머리로 합니다. 알파 4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알파 제곱. 1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럼 마이너스 3알파 곱하기 알파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알파 5제곱. 맞죠? 얘도 똑같을 거 아니냐고요. 마이너스 3베타 5제곱.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그랬더니 분모 또 약분되고 또 뭐 남았어? 마이너스 3. 2개 곱하라니까 최종 정답은 9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조금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뭔가를 다 뭔가 속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간 많이 썼겠죠? 12번. 우리 이거 고난도 스토리에서 연습한 거잖아요. 이거 작년에 청고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왔고, 플러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정리해보면 px 더하기 qx가 뭐야? 4다 이거 아니니? 맞지? 새 광고는 빼기로 나왔어.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니? 맞아요? 내가 강조했던 문제인데. 자, 나 조건에선 뭐예요? px의 세제곱 더하기 qx의 세제곱은 12x의 4제곱 더하기 24x의 세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더하기 16. 자, 문제 첫 줄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당식 px, qx가 px, qx가 다 2차식이라는 거야. 맞지? 그래놓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 만족한다. 아직 문제 덜 읽었지만 일단 얘는 p 더하기 q가 보이고 얘는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합곱 변형하고 싶지? 합곱 변형. 그럼 너 곱셈공식 변형하면 p 더하기 q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pq 괄호 열고 p 더하기 q. 맞나요? 그리고 p 더하기 q가 4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은 64 마이너스 pq 몰라 아직. 여기 4야. 그러면 12pq. 됐죠? 그러면 요 놈이라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이제 PQ는 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일단 64가 넘어가야죠. 64 빼기 64. 그럼 자 지금 선생님 빨간색 들었어. 64 넘어가서 여기다 빼기 64를 하면 마이너스 48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 12로 나눌 건데요. 마이너스 12로 나누는 게 맞지만 최고차항이 음수로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좀 불편하니까 약간 융통성이 있게 일단은 마이너스 PQ만 남기고 12로만 나눠서 쓰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까지를 12로 나눠서 갖고 오면 x 4제곱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겠죠. 됐죠? 근데 PQ가 각각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래요. 그러면 얘를 2차식으로 뭐 하라는 거고? 인수분해 하라는 거잖아? 얘를 분명히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하라는 건데 여기 그 2차식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온대? 4가 나온대. 그럼 이거 뭐야? 2차항 소거되고 1차항 소거된다는 말이잖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제 네모칸 밑에 PX의 최고차항 계수는 뭐다? 음수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누군가한테 하나 넘겨주면 2차항과 1차항이 완전히 뭐 됐다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소린 거죠. 그럼 지금은 같아야 되겠죠? 내가 일단 편의상 마이너스를 여기다 놨으니까. 이해했지? 그럼 x제곱. x 4제곱을 x제곱 곱하기 x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 다음에 4도 인수분해를 할 때 뭘로 해야 되겠니? 2하고 2로 해야 되겠지. 가운데 거는 2x 세제곱이잖아요. 절반이지 않겠어요? 플러스 x 플러스 x. 확인해 보세요. x 4제곱이죠. 요거 x 세제곱 요거 x 세제곱 2x 세제곱. 괜찮은 거 맞지? 그 다음 x 제곱이니까 2x 제곱에다가 부호 때문에 여기서 곱해서 뭐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니까 한 놈을 뭐로 써주면 마이너스로 써주면 딱 맞겠죠. 정리되셨죠? 그런 다음 둘 중에 누군가한테 이제 이 마이너스를 뭐 해준다? 이항을 시켜준다. 맞나요? 그럼 이항을 시켜서 보세요. 더해서 플러스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런 다음에 두 식을 더하면 깔끔하게 4가 될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놈이 바로 뭐다? px인 거다. 이해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 요렇게 되겠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px 완성됐고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p 마이너스 1 얘는 그럼 q인 거잖아. 그치? 요 노란색으로 할게. 요만큼은 qx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는 p 마이너스 1 더하기 q 2를 구하여라 라는 게 최종 문제여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래.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래. 그럼 얘는 1이잖아. 3. 여긴 빼기 1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는 2를 집어넣으래요. 4, 2, 2. 얼마요? 8이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더해서 10인 거지. 이해했지? 자, 13번이요. 13번도 문제 길이감이 엄청 길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뭘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문제만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 별거 아니야. 해볼게. 13번. 최고차항 계수가 각각 1과 9인 두 이차함수 fx, gx에 대하여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정성껏 읽으려고 끊어보는 거야. fx하고 gx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둘 다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얘는 9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 1차 함수 hx 얘네들은 전부 다 2차. 그런데 hx는 몇 차? 1차. 맞죠? 그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읽는다. fx와 hx의 그래프는 p, fp에서 뭐 한다? 접한다. 얘들아 접한다라는 게 결국엔 뭐야? 만난다는 거야. 만난다는 게 뭐야?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찾는 거야? 연립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맥락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fx와 hx를 연립했다라는 얘기인 거야. fx와 hx를 이렇게 만나요. 이해되나요?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라고 말한 거라고? p, fp예요.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얘는 어떤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다?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는영하고 정리하면 얘가 x에 관한 식 아니니? 그럼 결국에 이놈의 교점의 x좌표, 즉 얘를 해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근이라는 소리잖아요. x값이 p인 순간에 얘가 만난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했니 안 했니? 얘가 근이라고. 얘가. 문제 안에 다 있다고요. 한 번 더요. fx와 hx는 p, fp에서 뭐 한다? 접한다. f와 h를 연립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공통근 x가 누구다? p다. 그럼 연립 어떻게 해? 넘겨. fx 빼기 hx
는 0이죠. 그때의 근이 누구라고요? P라고요. 그럼 근이 P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써요? X 빼기 P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P에서 뭐 한다 그랬다고 지금? 접한다는 건 완전 제곱이란 얘기죠. 이해돼야 안 돼요? 굳이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1자리가 하나 있고 어떤 hx가 이렇게 직선을 딱 그려도 이렇게 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이 하던 역할을 얘가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완전 제곱식이어야 접하는 거예요. 이해했지요? 그리고 얘는 1차식이니 최고차항이 개수를 결정짓는 건 얘가 하는 거죠. fx의 최고차항계수 얼마? 1이라면서요. 그럼 여기가 1인 거죠. 이해했죠? 끝났어요. 식 다 쓴 거예요. 나 읽어볼게요. 나. 이번엔 똑같이 이제 하나를 이해했으니까 바로 쓸 수 있죠. gx와 hx는 3p, g3p에서 뭐 한다? 접한다. 그럼 이번에는 근이 누구라는 거야? 3p. 그리고 3p에서 뭐 할 거라는 거야? 완전 제곱이란 얘기야. gx와 hx가. 그럼 또 쓴다. gx 빼기 hx. 맞죠? 는 근이 누구다? 근이 누구다? 3p. 맞아요? 그러니까 x 빼기 3p의 완전 제곱. 최고차항계수.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2차 영향 주는 건 얘. 이놈의 최고차항계수 얼마? 9. 그래서 여기다 9. 되셨죠? 네모칸 박스 끝났어요? 이제 네모칸 밑에요. 네모칸 밑에 이제 또 뭐라고 써있나? 또 볼까요?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그럼 이번엔 누구를 연립하라는 거야? fx하고 gx하고 연립하라는 거야. 자, 얘들아, fx하고 이제 gx하고 연립하라는 거다? 그러면 fx는 또 gx인 거잖아. 그러면 fx 빼기 gx는 0도 되고 gx 빼기 fx는 0도 되는데 gx의 최고차항계수가 더 크니까 이왕이면 gx에서 fx 빼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지 않겠니? 너네 최고차항 음수보단 양수가 더 좋잖아. 그치? 그래서 gx 빼기 fx는 이라고 쓰고 싶다는 거야. 는 0. 이거의 근, x를 구했더니 그 근이 q다. 이런 거죠. 이해하셨어요? 목표가 이거예요. 나보고 이거 q 찾아오래잖아요. q 찾으라는 거잖아. q 찾아서 최종 정답 p분의 q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식만 나오면 돼요. 얘만 찾으면 돼요. 누구를 이용하여? 이 두 식을 이용하여. 관찰. gx에서 fx 빼고 싶어. 밑에서 위에 거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맞죠? 그러면 gx 빼기 fx는 나올 거고 마이너스 h 빼기 h가 h는 사라질 거고 좌변 자체가 딱 요게 나오는 거 맞죠? 맞죠? 그럼 우변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지? 쓴다. 내가 꼼꼼하게 해주느라 쓰는 거지. 알면 그냥 뚝뚝 쓰고 연립식만 쓰면 끝나는 거야. 문제는 엄청 길지만. gx 빼기 fx는 여기서 이걸 뺀다. 9 x-3p의 제곱 빼기 x-p의 제곱. 됐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정리하고 싶겠죠? 뭐 9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8x의 제곱. 마이너스 6 이거 2배 하면 마이너스 6 6, 9, 54 마이너스 54에서 마이너스 2p 빼기 2p니까 플러스 2가 될 거라 마이너스 52p x. 맞죠? 그 다음 요거 9p제곱 81p제곱 여기 p제곱 빼기 p제곱 빼기 2라 해준 거니까 플러스 80p제곱. 됐나요? 이거 뭐 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냥 기계적으로 막 뺐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는 뭐 되는 거? 0 되는 x값 알고 싶은 거예요. 근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근. 그러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전부 다 뭐로 나눌 수 있어? 4로 나눌 수 있지. 그럼 4로 나눠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3px 더하기 20p는 0. 인수분해 2x x 맞나요?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0 이거 20 아니야? 지금 선생님 쓴 거? 2x x 인수분해 2x 빼기 5p x 빼기 4p는 0 맞죠? 선생님 인수분해 한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는 뭐가 된 거예요? x는 2분의 5p이거나 x는 뭐죠? 4p이거나 지금 몇 개 나온 거예요? 몇 개 나왔어요? x는 2분의 5p이거나 4p다. 2개 나왔죠? 문제 맨 끝에. 단 q는 p보다 크고 3p보다 어떻다? 작다. p보다 크고 3p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안 되고 얘가 된 거지? 얘가 결국엔 누구다? Q다. 됐어요? 그럼 Q에다가 2분의 5P 집어넣어서 약분하시면 최종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일부러 선생님 계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접한다? 만난다? 연립하라는 거고 교점이란 얘기예요. 공통근 구하라는 거예요. X값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fx와 hx는 x는 p에서 접한다. x는 p에서 완전제곱식. gx와 hx는 x는 3p에서 접한다. x 빼기 3p 완전제곱식. 최고차항계수 조심하시고 문제에서는 gx와 f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라. 즉 둘을 연립하여 x값 구하라. 정리되셨지? 알면 얘도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만만한 시험지가 아닌 거죠. 자, 14번은 너무 쉽고요. 15번. 15번이 진짜 기똥차요. 이게 뭐가 기똥차인 줄 알아요? 봐봐요. 3,000 제곱 더하기 29,800 밑에는 93,301. 보통 우리는 이제 숫자로 안 하지. 다 뭘로 바꿔서 하는 거야? 문자로 바꿔서 하는 거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보이는 숫자가 300이니까 대부분 다 300을 치환하려고 했을 거는 맞죠? 그럼 분모 먼저 볼까요? 분모 93,301은 300의 제곱 9만에다가 300을 더해주고 1을 더해준 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죠. 이거는 이제 예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문제를 많이 풀려면 익숙한 문자예요. 그러면 분모가 이걸로 나오잖아? 그럼 대부분 분자는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로 풀던 게 많이 봤을 거야. 맞아요? 이걸로 나오면 너 이거 4차, 2차 상수 보기차지. 그럼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이니까 A 4제곱은 A 제곱이 제곱되고 1은 1이 제곱되고 일단 플러스 2A 제곱인데 A 제곱만 되니까 빼기 A의 제곱. 맞아요? 그럼 제곱 마이너스 합차라서 앞에 거 쓰고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쓰고 빼기 뒤에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분소거되고 얘만 남는 게 너네가 많이 풀어보던 예제잖아요. 선생님 말 맞죠? 근데 안 돼요. 느껴져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묘하게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니까 시간을 막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막 예를 들어 5분, 10분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딱 봐도 16번, 17번 어려운 문제예요. 또는 내가 자이스토리, 고난도 스토리 뭐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 그럼 17번은 어차피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5분, 10분이 남은 상태면 일단 15번 문제를 막 건드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애들이. 근데 여기서 다 써버리니까 사실은 17번 같은 문제를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부했던 친구들도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돼.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당황하지 말고요. 항상 시험을 잘 보려면 담이 커야 되는 거야. 선생님 딱 2가지를 잘해야 현장에서 일단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던 거. 어디서 틀릴지를 알고 문제를 읽어야 된다. 맞아요? 문제를 읽을 때부터 끝난 다음에 실수했어요. 문제를 잘못 봐서 이건 하수가 하는 거야. 하수가. 알았지? 고등부에서 지금 5등급제에서 3등급만 떴다 그럼 벌써 옛날로 치면 4, 5, 6등급이에요. 이해돼요? 마음가짐이나 공부 태도를 안 바뀌었는데 머리로 이상적으로만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틀릴지를 알면서 문제를 읽으려고 공부할 때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모든 과목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태도가. 그리고 2번째는 담이 좀 커야 돼. 담이 크다는 게 뭐냐면 당황하면 벌벌벌 하잖아. 순간 풀리던 것도 안 풀리고 눈이 이상하다. 만약에 한 문제 푸는데 자꾸 막혀. 한 문제 푸는데 또 막혀. 그럼 당황하지 사람이. 그렇지? 근데 그래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한 번에 툭툭 풀리는 문제들만 전력을 다해서 검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고등학생이잖아요? 50분 안에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험지로? 없겠죠. 그냥.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자꾸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지는. 그러니까 아는 건 한 번에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전력으로 한 번에 문제 꼼꼼히 읽으면서 한 번에 풀리는 건 툭툭툭.
이해되지?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을 그렇게 하면 실전에 가서도 돼요. 그렇게 해놓고 순간적으로 막힌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니야. 이따 내가 다시 돌아오면 풀 수 있어. 지금 내가 눈이 좀 이상한가 봐. 과감하게 넘어간 다음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놓고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스캔이 끝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진짜로 이걸 50분 안에 나는 17문제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왔다.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2개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게 담이 커지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 2개 빼고 내가 건드린 건 어떻게든 다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선별해야지. 이해돼? 실제로 요 시험지 1등급 컷이 4개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20문항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보통 2개에서 3개? 3개 정도까지는 보통 1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청주에서. 근데 얘는 17문항이 나왔는데 몇 개를 틀려도 4개를 틀렸는데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 풀지 마라,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꼼꼼히 준비했고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면 현장에 가서 이런 시험지를 받아도 담이 커서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나랑 경쟁하는 그놈도 똑같이 어렵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일단 다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런 것 때문에 기출 공부하는 거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분명히 약분돼야 된다라는 게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분명히 얘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분자를 쳐다보니 얘는 그냥 보여. 얘는 그냥 뭐야? a 4제곱일 거야. 그럼 얘는 어떡하지? 300을 a라고 썼으니까 사실상 너는 300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쓴 거잖니. 맞지? 300을 a라고 지금 치환하고 있으면 그럼 너가 a니까 10a의 제곱 맞아요? 얼마예요? 100a의 제곱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얘만 잘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는 2갈래로 나눠볼게요. 빨간색. 어떤 친구는 얘를 보면서 아 자꾸 300이 눈에 보이니까 3만 그럼 300의 제곱이잖아. 그치? 300이 몇 개 있으면 100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친구는 300이 100개 있다 3만에서 200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100A 빼기 200이라고 쓸 거냐. 이해되지? 근데 얘로 딱 쓰면 느낌상 인수분해 안 되겠다라고 촉이 와야 돼. 이런 게 직관력이거든? 얘가 오는 순간 느낌이 와야 된다고.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냐면 지금 여기가 100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분모가 지금 상수도 뭘로 끝나야 돼요? 1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200이라는 숫자나 이런 게 온다고 생각해보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차라리 여기서 하나를 줄여요. 300 곱하기 99로 바꾸는 거지. 이해되지? 더하기로 쓰는 거지, 더하기로. 그러면은 요만큼에서는 지금 300이 부족한 상황에 플러스 100을 하면 되거든. 이게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반복되는 숫자가 계속 보이는 것이 인수분해나 치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로 안 되면 빨리 해보고 안 되면 얘로 빨리 대처해야지. 실전에서. 맞죠? 그럼 요렇게 바꾼다고 하면 얘가 A니까 여기다 플러스 99A 플러스 뭐예요? 100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 얘를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로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럼 확실한 거 A 4제곱은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잖아 지금. 맞지? 그 다음 100A 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럼 A 세제곱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맞아 안 맞아? 요거 이렇게 A 세제곱 나오는데 A 세제곱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하면 여기도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A 들어가야지. 이해가 됐지? 그런 다음 상수항 10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다 플러스 뭐 해줘? 100 하고 확인. 1창만 확인. 99A가 맞는지 확인. 마이너스 A, 100A 딱 맞죠? 되셨어요 지금? 분자가 얘가 된 거예요. 그럼 분모는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 요거 약분 됐고 얘만 된 거죠. 이제 정답 300의 제곱 9만 9만에서 300을 뺐어. 89,700 더하기 100을 했으니까 정답은 89,800이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16번 좀 어렵죠? 16번 자, 양수 PQ 공간이 여기서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 최대한 해볼게. 양수 PQ에 대하여 x의 범위에 따라 이차함수 fx x-p의 제곱
더하기 Q. 요 놈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래요. 그럼 정리한 걸 살짝 보세요. 지금 0 이상 x가 3 이하 요 놈일 때 최소 fx의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4다. 선생님 공간상 그냥 이렇게만 쓸게. 요 범위 안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이거, 최대값은 이게 나온대요. 0에서부터 5까지 범주 안에서는 최소값이 이거고 최대값이 4m이 나온대요. 이때 0에서부터 7까지 범주 안에서 최소값은 a, 최대값은 b라 할 테니 나보고 m, a, b를 다 구해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면 일단 조건은 이 두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차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 그리잖아. x는 p,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이 구간을 세로선으로 뭐 하는 거야? 입력하는 건데 0부터 3까지의 세로선을 그리나 0부터 5까지의 세로선을 그리나 최소값이 똑같다라는 말은 꼭지점이 무조건 그 안에 뭐 한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겠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0부터 3까지든 0부터 5까지는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이라는 말이니 그 순간에 지금 최소값이 얼마래? m이라니까 그럼 결국에 얘는 그냥 m인 거지, q는. 맞지? 뭔 말인지 이해했지? 꼭지점이 x는 p일 때 꼭지점인데 그 순간에 최소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y값이 m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최대값이 문제거든요. 이제 여기서 잘 봐요. 최대값이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0을 예를 들어 여기다 그리고 3을 좀 이렇게 멀리 그렸다? 그럼 최대값이 여기가 되지. 아, 이제 최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세로선을 약간 이렇게 그렸어. 0을 이렇게 좀 멀리 그리고 3을 좀 짧게 그렸어. 그럼 최대값이 누가 돼? 0이 되잖아? 그거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봐요.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x는 p를 놓고 결국에는 이 범주 안에 0과 3 사이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니까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상태를 경계로 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경계로 잡아요.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요만큼이 p가 곧 이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대칭될 건 같을 거라서 0부터 3까지면 2분의 3이겠죠? 지금 p를 즉 뭐로 놨다는 거죠? 2분의 3일 때. p가 딱 2분의 3일 때 0일 때든 3일 때든 최대값이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했던 이유가 뭐라고? 선생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0부터 3까지라고 세로선을 입력해서 최대값을 읽어야 되는데 3이 최대값인지 0이 최대값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순간을 먼저 따져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0이든 3이든 어디든 최대값이 동일한 상황은 p가 뭐인 순간이다? 2분의 3인 순간이다. 그러면 그걸 경계로 1번 p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한 번. 2번 p가 2분의 3보다 뭐야? 2분의 3보다 클 때 한 번. 이해했나요? 등호는 크다라고 말할 때 쓰죠. 그리고 p가 양수였으니까 0보다 크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다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x는 p고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p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이 길이보다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좁아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좁아졌다는 거는 요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0이 이렇게 좁아지고 여기는 더 넓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럼 최대값 언제 갖는 거야? 3일 때 갖는 거지. 3일 때. 이해하셨죠? 그걸 쓸게요. 지금부터 최대값 F3. 그럼 3은 여기다 3 집어넣어야지. 3 집어넣으면 3-p의 제곱 더하기 q가 m이니까 m 그놈이 는 최대값 얼마다? m 플러스 4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지요? 그럼 또 0부터 5까지. 그럼 0부터 5까지면 여기가 0이었으니까 얘들아 여기가 0이었으니까 5는 또 더 멀리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부터 5까지일 때 최대값은 역시 5일 때인 거죠. 5일 때 그럼 F5 또 5 집어넣어. 5-p의 제곱 더하기 m은 최대값이 4m이다.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거 살짝 계산해요. 어차피 아닌 걸 선생님이 알지만 이거 계산하면 m 소거됐죠? 3-p의 제곱이 4일 때니까 3-p가 뿜마 2일 때죠? 맞아요? 그럼 얘가 2이려면 p가 얼마?
1. P가 1. 또 얘가 마이너스 2이려면 P는 얼마면 돼? 5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5는 안 되고 얘만 되겠다. P값 찾았지? 괜찮지? 자, 이제 P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M이 넘어가면 는 3M. 그랬더니 M은 3분의 16이 나왔거든? 근데 문제 봐봐. M이 뭐라고 되어 있나? M이 자연수일 때. 네모칸 밑에 M이 뭐이다? 자연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도 이거 정답이 안 된대. 이해하셨죠? 여기 또 해야지. 됐어요? 또 해요. 나도 귀찮은데 해주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뺏겨 적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어차피 P는 최대 이제 가봤자 이게 P가 0이라는 애가 최대 가봤자 이렇게 갈 거니까 최대 길이는 최대 3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자, 이런 상태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X는 P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됐어? P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말은 요 간격이 2분의 3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말이니까 이쪽 편의 간격이 더 커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밀려야지. 여기는 좁아져야지 얘가 커지지. 이해되지? 같았던 걸 경계로 이쪽 간격이 더 넓어지려면 이렇게 가야지. 이해되죠? 그럼 최대값이 뭐일 때 가질 수밖에 없어? 0일 때 가질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지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요 순간은 X는 P인 순간에 아래로 볼록 그렸는데 0이 좀 위로 가고 3은 이렇게 좁게 그려지는 이런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0일 때가 최대겠구나. 그럼 또 계산한다. F0이 최대야. 0 집어넣어. P의 제곱 더하기 M. Q는 M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가 최대값 M 플러스 4다. 됐죠? M 플러스 4. 여기 M 플러스 4 최대값. 그럼 M 지워주고 P제곱은 4니까 P는 뿌마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2라고 선택했겠죠. 됐지요? 두 번째 0부터 5까지.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0서부터 5까지의 세로선. 0은 고정되어 있거든? 그럼 5라는 애를 어디다 그을 거냐 이거야. 5를 이렇게 멀리 그리면 당연히 5일 때가 최대일 거야. 맞아요? 5를 좀 좁게 그리면 또 0일 거란 말이야. 그럼 0보다 더 위쪽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5가 아니었다면 0이었다면 값이 똑같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0부터 3까지랑 0부터 5까지랑 세로선을 확인했는데 최대값이 여전히 0이었다면 여기 결과도 어땠어야 돼요? 최소값처럼 똑같았어야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할 때 5일 때가 더 멀리 가서 이때가 최대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F5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F5는 5 집어넣어서 5-P의 제곱 더하기 M. 맞지? 그놈이 4M. 됐지? 그럼 P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9. M 넘어가면 3M. 3M은 9. M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Q도 뭐라고 했죠? Q도 M이라고 했으니까 Q도 뭐겠어요? 3이겠죠. 이해하시죠? 요렇게. 다 완성. 아직도 안 끝났어. 또 해야 돼. 뭐 또 해야 돼? 0부터 7까지의 뭐를 구하여라?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여라. 이제 요거 이해했으니까 요건 지워놓고 요쪽에다가만 살짝 써보죠 뭐 그럼. 마지막 정답은 내줘야 되니까요. 이제 네모 박스 딱 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요것만 남은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X는 P. 근데 P가 누구? 2.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로 구간 0부터 7까지. 그럼 0 이쯤 7은 더 멀리 갈 거죠? 맞죠? 최소값은 여전히 뭐예요? 2일 때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X는 2일 때 최소값 A. A는 그냥 누구? M이라서 M 얼마였다? 3이었다. A는 3. 됐지요? 최대값은 X는 뭐일 때? 7일 때 최대값 P. P는 지금 누구였어? 여기 7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그치? 7. 그러면 7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M인데 P값이 2여서 5의 제곱 25 더하기 3이니까 28이었겠죠. 그래서 B는 28. 됐나요? 일부러 조금 귀찮지만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A, B, M을 쓰라고 했으니까 A는 3, B는 28, 그 다음 M은 3이다 라고 쓰면 끝나겠죠. 되셨어요?
자, 마지막 17번이요. 가장 시간 소요가 많아요?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지, 그쵸? 하지만 우리는 좀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든 2차 다항식 px. px는 다 2차식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2차식을 찾아서 모든 2차식들의 합을 지금부터 qx라 하겠다. 자꾸 네모칸만 보고 네모칸 위에 문제 써 있는 거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px의 합을 qx라 하겠다. 그리고 가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알파다. 그럼 우린 바로 자동 p1은 뭐다? 알파다. 이거 아니야? 원래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베타다. 그러면 p3은 뭐라는 거야? 베타라는 거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냐면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p1 곱하기 p3이 0이라는 거니까 결국 p1이 0이거나 또는 p3이 뭐다? 0이다. 뭐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맞죠? 저는 쓰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 너네들은 보면서 그냥 바로 심플하게 한 줄 딱 써주면 되는 거죠. 나조건을 봤습니다. 나조건은 px의 제곱 빼기 4px 걔를 x제곱 마이너스 4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x제곱 빼기 4x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몫은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는영 되는 거 뭐 해줘요? 대입할 거죠? 그럼 0 한 번, 4 한 번을 대입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잖아. 간단히. p 빼기 4.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잖아.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말은 여기 사실 내가 이렇게 px를 생략해서 그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0을 집어넣으면 p0 곱하기 p0 빼기 4가 0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p0이 0이거나 또는 p0이 뭐다? 4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지. 이해했지? 그 다음 또 는영되는 거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p4 곱하기 p4 빼기 4는 0이라는 소리니까 p4가 0이거나 또는 또 p4가 뭐야? 4다. 이런 말이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조건식이 지금 자그마치 이렇게 몇 개가 생긴 거예요? 3개가 생긴 거죠. 가나 조건을 보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금부터 2차 다항식을 너네가 다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해볼까요? 첫 번째. 얘들아,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말이니까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2차식이니까 근이 몇 개까지 나와요? 최대? 2개까지 나오는데 지금 는영이라고 표현된 식이 되게 많아요. 이해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근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얘네들이 그릴 수도 있고 얘네들이 그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건 거야. 그럼 이때 이 식은 둘 중에 하나, 여기도 뭐야? 또 둘 중에 최소 하나, 얘도 뭐야? 둘 중에 최소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 그러면 근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이 누구누구 있나 하고 살펴보니 1, 3, 0, 4가 있어요. 그럼 1, 3, 0, 4가 px의 실근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야. 맞지? 그러면 2개씩 묶어보면 1과 3이 해일 때, 1과 3을 해로 가질 때, 그 다음 1과 0을 해로 가질 때, 1과 4를 해로 가질 때 13, 10, 14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는요 30, 그 다음에 34 이해하시죠? 마지막 04가 있는데 04는 이거 2개였지. 잘 생각해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하면 더 이상 근이 못 나오거든. 물론 이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는 조건은 성립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도 하나 성립해야 되는데 여긴 는영밖에 없잖아. 그럼 근이 또 나와야 되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px는 지금 몇 가지라는 소리인 거죠? 5가지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1과 3이 해이다. 그럼 식 어떻게 써요? x-1, x-3 이렇게 쓸 테고 얘는 1과 0이 해니까 x-1, x 이렇게 쓸 테고 1과 4니까 얘는 x-1, x-4고 얘는 3과 0이니까 x-3, x고 마지막 x-3, x-4고 맞죠?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얘들아. 맞지? 쓸 게 많은데 끄적끄적하면 절대 못 푸는 거지. 단 최고차항계수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앞에다 다 A 붙여 놓을 거야.
그럼 그 A를 찾기 위하여 다른 조건을 써먹어야겠죠? 맞아요?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얘하고 얘가 해라고 한 거예요. 얘하고 얘가 해면 더 이상 해는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얘하고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P0은 4라는 거야.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4여야 돼. 0 집어넣으면 3A가 4야. 3A가 뭐야? 4야. 그럼 A는 얼마? 3분의 4.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두 번째 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 얘랑 얘가 해예요. 얘들아, 이 중에서는 얘, 이 중에서는 얘니까 그럼 밑에서는 해는 안 되고 얘만 되겠지. 맞지? P4는 4.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어. 그럼 3, 4, 12A가 4라는 거잖아? 12A가 4. 그럼 너는 3분의 1. 되셨죠? 이번엔 또 노란색이요. 자, 이번에 1, 4예요. 1, 4. 1, 4야.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니까 여기서는 0은 안 되고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P0은 4. 그래서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4A가 4. A는 얼마? 1. 괜찮지 지금? 또 3, 0. 나도 귀찮은데 다 해야지 뭐. 거의 다 했어. 3하고 0하고 요거. 요렇게 두 개가 해래. 그럼 더 이상 해는 못 나오니까 여기서는 요거여야지. 만족해야 되는 게 P4는 4. 여기다 4 집어넣을 거야. 그럼 1 곱하기 4. 4A가 4. A 얼마? 또 1이죠. 마지막 하나 남았다. 3, 4. 이번에는 얘하고 얘가 근이니까 얘하고 얘가 근이니까 요 해는 못 나오고 얘여야겠지? P0은 4. 0, 0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돼. 12A가 4. A 얼마? 3분의 1. 다 찾았죠? 자, PX 다 구했어요? 이제 이걸 싹 다 뭐하면? 더하면 이게 QX인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 질문. 네모칸 밑에. PX가 될 수 있는 다항식 중에서 X의 개수가 가장 작은 이랬죠? X의 개수면 1창의 개수잖아요. 1창의 개수가 가장 작은 놈의 X제곱의 개수를 쓰고. 되게 귀찮긴 하지? 그지? 자, 1창 개수 찾아봐. 그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X의 개수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1창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니까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5. 이해되는 거죠? 여긴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7의 3분의가 마이너스 3분의 7. 이 중에 가장 작은 거 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정답으로 쓰면 또 다 풀어놓고 틀려요, 얘들아. 이거 지금 서술형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풀었지? X의 개수가 가장 작은 놈의 X제곱의 개수를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쓰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3분의 4. 정답 하나 찾았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하나 또 있죠? QX를 X-7로 나눈 나머지 Q7을 구하래. Q7. Q7. 이거 구해야 돼. 그럼 두 번째, 이거 하나 정답. 그 다음 Q7은. 그럼 지금 보이는 요식들마다 다 싹 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7 집어넣으라는 거 맞지? 자, 7 집어넣을 거예요. 7, 7. 그럼 6 곱하기 3가요? 24. 3분의 4 곱하기 24 더하기 7, 7. 그럼 6, 7이니까 42죠. 3분의 42. 그 다음 7 집어넣으면 6. 6, 3, 18. 7 집어넣으니까 4, 7, 28. 7 집어넣으니까 4, 3. 맞죠? 3 약분됐으니까 4 남았겠네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요 정도는 니들이 하죠, 이제? 네. 다 계산하시면 얘가 96. 얘가 바로 두 번째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나도 고생한 것 같죠?